여러분 반갑습니다. 제 영상이 처음이신 분들은 영상 아래 종목 발굴 및 매매 전략 여기서 더보기를 클릭을 하시면 추천 종목, 관심 종목, 특징 종목 및 테마주라고 있고요. 단기 수익 매매 전략 이 내용을 정확하게 한번 읽어보시고 맨 아래 보시면은 상승장 하락장 상관없이 95% 상승 가능한 슈퍼개미 VVIP 검색기 매매 전략 실전 투자하실 분들은 꼭 시청하시고 매매에 동참하시기 바랍니다. 멤버십 회원님들은 채널 홈에서 재생 목록을 클릭을 하시면 멤버십 안내 영상을 꼭 시청해 주시고 커뮤니티를 클릭을 하시게 되면 회원 전용 동영상을 매일매일 저녁 9시에서 11시 사이에 업로드가 되니까 꼭 시청하시고 다음날 대응 잘 하시길 바랍니다. 자, 여러분 반갑습니다. 자, 오늘 국내 증시가 플러스로 출발했다가 0.08% 하락 마감을 했습니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1.4% 하락 마감을 했죠. 일단 오늘 삼성전자 국내 증시 수급 분석, 국내 해외 주요 뉴스, 특징 종목과 관심 종목에 대한 전략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선 코스피 종합지수는 4거래일째 음봉을 만들면서 500일선을 지금 악착같이 지금 지키고 있습니다. 내일 하루 정도는 반등이 나올 법도 한데 일단 저희들 지금 보유한 종목들 자체가 전부 다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회사 재무구조가 굉장히 우량한 종목이기 때문에 그대로 전략대로 보유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지금 차트가 굉장히 안 좋게 돼버렸죠. 장 마지막까지 최저가로 마감을 했습니다. 삼성전자 마찬가지 오늘 상승 출발했지만 다시 한 번 더 음봉으로 마감을 했고 5일선과 11선 라인대에서 지지를 받았는 모습이 보여집니다. 자, 삼성전자 수급을 잠깐 살펴보면 개인들이 오늘 매수를 많이 했습니다. 반대로 외국인들이 매도를 많이 했죠. 기관에서도 오늘 40만 주 정도 순 매수를 했습니다. 중요한 거는 연기금에서 오늘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리고 눈에 띄는 거는 투신 쪽에서 또다시 삼성전자를 매수를 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자, 업종별 투자자 수 매수를 살펴보면 오늘 개인들은 소폭 매수를 했고 외국인들이 많은 물량의 매도가 나왔습니다. 기관에서는 그 물량을 다 받아냈죠. 금융투자 쪽에서 많은 매수가 들어온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반대로 연기금에서는 오늘 매수를 하지 않았어요. 자, 오늘 코스피 쪽에서는 전기전자 쪽에서 외국인들이 매도 물량이 굉장히 많이 나왔는 날이고 눈에 띄는 거는 통신업에서 외국인과 기관들이 양 매수를 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코스닥의 경우에는 개인들이 순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들이 양 매도를 했습니다. 코스닥 IT 종합에서 외국인들과 기관들이 양 매수가 들어왔고 나머지 섹터에서는 특별하게 매수한 섹터가 없습니다. 자, 투자자별 매매 동향을 살펴보시면 개인들이 코스피와 코스닥을 양 매수를 해줬고 외국인들은 양 매도를 했습니다. 기관에서는 코스피에서 매수를 했고 코스닥에서는 마찬가지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선물 쪽에서도 외국인 투자자들은 매도로 대응을 했고 옵션 마찬가지 양 매도로 대응을 했습니다. 달러 선물도 마찬가지 안정자산을 매수하면서 시장을 하방으로 봤습니다. 오늘 외국인들의 포지션은 선물, 현물, 달러 선물, 옵션까지 전부 다 하방으로 대응을 했습니다. 자, 특징 뉴스에 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신규 확진자가 51명이 발생이 됐고 또다시 3일 만에 50명대로 올라섰습니다. 미국 같은 경우에는 지금 4만 명대에서 계속해서 머물러 있고 브라질 마찬가지 계속해서 확산이 되고 있습니다. 인도 마찬가지 10,000명 이상대에서 줄지가 않고 있습니다. 자, 국내에서 말라리아 감염 모기가 확인이 됐고 코로나19와 증상이 비슷하다라고 합니다. 자, 그리고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루를 앞두고 있습니다.
동학개미들이 SK바이오팜에 많이 몰려있다라고 하죠. 내일 예상 시초가는 최고가인 98,000원 부근에서 아마 시작이 될 것 같고, 시작하자마자 가격 제한폭까지 곧바로 상승을 할 것 같습니다. SK바이오팜 때문에 고객 예탁금이 사상 최대치를 기록을 했다라고 합니다. 청약 경쟁률이 323대 1이었고 증거금만 30조가 몰리면서 투자 예탁 자산금은 50조를 돌파하면서 역대 최고치를 달성을 했습니다. 자, 이렇게 되면 국내 지수가 큰 하락은 나오지가 않을 것 같습니다. 자, 삼성전자에서 최대 용량 SSD를 출시를 했습니다. 세계 40개국에 순차적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요즘은 고성능 컴퓨터를 사용하는 개인들도 많아지면서 컴퓨터 환경에 최적화가 되고 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자, 한국 같은 경우에는 제조업 경기가 여전히 안 좋습니다. 6월 PMI 지표가 43.4가 나오면서 여전히 기준치인 50보다 낮게 나오고 있다는 것을 볼 수가 있고, 50 이하면 경기가 안 좋다라는 것을 나타내는 지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리고 장 마지막 이후에 크리스탈 지노믹스에서 췌장암, 표적 항암제가 임상에서 효과가 확인이 됐다는 공시가 나왔습니다. 여기에 대한 특징 종목을 한 종목을 찾아봤습니다. 자, 코로나 여파로 미국의 17개 주에서 경제 재개를 연기를 시켰습니다. 반면에 트럼프 정부에서 렘데시비르를 싹쓸이 구매를 했다라고 하죠. 파우치에서는 하루 신규 확진자가 10만 명이 나와도 놀랍지 않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국내에서는 7월 한 달 동안 무료로 공급을 하고 8월부터는 유료로 공급을 한다라고 발표가 나왔습니다. 자, 미국이 홍콩 특별지휘권을 박탈을 하면서 국내 수출 산업에도 비상이 걸렸습니다. 직접적인 타격이 곧바로 나오지는 않을 것 같지만은 홍콩을 거쳐서 중국에 수출하는 반도체가 약 한 해에 24조 원 정도의 규모가 됩니다. 자, 전일날 파월 의장이 경제 전망은 매우 불확실하다, 바이러스 억제에 달려 있다라고 발표를 했습니다. 그리고 파월과 머누시는 추가 재정 부양책이 필요하다라고 또다시 강조를 했습니다. 자, 국내와는 좀 차이가 납니다. 중국의 6월 차이신 제조업 PMI 지수 같은 경우에는 51.2가 나왔습니다. 50 이상이 나왔다는 거죠. 반년 만에, 그러니까 6개월 만에 최고치라고 합니다. 코로나 이전보다 더 좋은 수치가 나왔다는 거죠. 중국 같은 경우에는 오늘 지표가 좋게 나오면서 상하이 종합지수가 1.38% 상승하고 마감을 했습니다. 무려 4개월 만에 3,000포인트를 회복을 했습니다. 자, 미국과 중국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그래도 좋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는 것에 대해서는 의문점이 없지만, 국내 같은 경우에는 지표가 계속해서 안 좋게 나오는데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계속해서 너무 많은 상승을 했습니다. 그 점이 가장 걱정이 된다는 겁니다. 야간에 또 미국에서는 많은 지표들이 있습니다. 9시 15분에 비농업 부문 고용 변화 지표가 있습니다. 이전치가 2.7, 예상치가 3.0입니다. 그리고 11시에 ISM 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가 발표가 되고 11시 30분에는 원유 재고 발표가 있습니다. 자, 그리고 새벽 3시에는 연방공개시장위원회에서 회의록을 또다시 발표를 합니다. 그리고 내일 오전 8시에는 한국 소비자 물가 지수가 전년도 대비 거랑 전월 대비께 발표가 됩니다. 내일 개장하기 전에 확인할 수가 있으니까 이 부분에 대해서 체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전일날 특징 종목에 대해서는 낮 시간에 동영상에서 설명을 드렸고, 저희들 보유 종목이 두 종목이 됐습니다. 자이 SMD 오늘 1.3% 조정을 받았습니다.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스튜디오 드래곤, 제가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한 500일 이평선까지는 밀릴 수도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기준선까지 밀리고 아래 꼬리를 조금 달았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을 안 하셔도 될 것 같습니다. 자이 SND와 스튜디오 드래곤은 전략대로 진행을 하시면 됩니다.
걱정 안 하셔도 되기 때문에 편하게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표적 항암제 때문에 시간 외 거래에서 상한가를 갖는 종목이 있습니다. 종목은 크리스탈이죠. 내일 오전장 특징 종목으로 공략을 해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오전에 올려드렸던 10분봉 매매 기법으로 대응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15% 이상 출발하면 가급적 진입을 자제하시고 9시 10분 전에 수익이 난다면 마무리를 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내일 SK바이오팜이 상장을 하죠. 거기에 대해서 추가적으로 상승 가능한 종목들을 두 종목만 추려봤습니다. SK디스커버리, SK바이오랜드, 이 두 종목인데, 이 두 종목은 여러분들이 내일 SK바이오팜을 주시를 하면서 진입을 해보실 분들은 한번 짧게 진입을 해보셔도 되고, 단타 매매 쪽으로만 집중을 하겠다 하시는 분은 크리스탈 쪽으로 집중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리고 마지막으로 관심 종목을 한 종목 더 편입을 할까 합니다. 종목명은 RN2 테크놀로지입니다. 240일 이평선을 돌파 이후에 지속적으로 상승이 나왔고 횡보를 하면서 다시 상승이 나오고 횡보를 하면서 오늘 신호가 나오면서 다시 상승이 나올 것 같습니다. 기술적 분석으로 본다면 이 자리를 기점으로 하나, 둘, 그러니까 쓰리바닥이 나왔습니다. 2분기 사상 최대 매출액을 예상을 하고 있고 아직까지 직전 고점 라인대를 돌파를 못했습니다. 내일 아마 이렇게 상승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봅니다. RN2 테크놀로지에 대한 재무 차트를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2017년부터 2019년까지 완만하게 매출액이 상승을 하고 있었고 2020년 기준으로 전년도 동기 대비 약 30% 정도 매출액이 증가한 것을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영업이익과 당기 순이익 마찬가지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2분기 예상 매출액과 실적은 나오지 않았지만 아마 1분기보다 훨씬 더 좋아졌을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회사 유보율은 797%, 부채 비율은 65%로 재무 구조 역시 굉장히 좋습니다. 리포트를 잠깐 살펴보겠습니다. RN2 테크놀로지는 사상 최대 실적을 예상을 하고 있고 오늘 기관 투자자에서 시가총액이 1% 이상을 순매수를 해줬습니다. 그리고 실적이 마이너스에서 플러스로 턴어라운드가 되는 종목이죠. 이동통신 부품과 의료기기용 다중 세라믹 기판을 영위하는 업체고 최근에 배터리 보호소자 사업에도 뛰어들었습니다. 국내에서는 경쟁사가 없습니다. 경쟁사는 미국과 일본에 있습니다. 최대 주주는 이효종 외 25.2%로 2020년 6월 8일날 공시가 나왔습니다. 자, 공략법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시가 이하에서 매수를 하면 될 것 같고 기준선 부분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 손절가는 직전 저점 라인대를 손절가로 잡도록 하겠습니다. 자, 7월 2일 관심 종목 추천주 RN2 테크놀로지 2250원 이하 혹은 시가 이하에서 분할 매수하시면 될 것 같고 18,500원 부분까지 밀려주면 추가 매수를 합니다. 15,800원을 이탈하면 손절로 잡으시면 될 것 같습니다. 목표가는 동일하게 3에서 30% 자율적으로 수익 실현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직전 고점이 21,600원이었죠. 5월 26일날 상승이 나왔었습니다. 아마 이 가격대를 돌파를 하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자, 오늘 지수가 상승해서 하락을 하면서 저희들 보유 종목도 조금씩 밀렸습니다. 하지만 크게 걱정하지는 않습니다. 일단 전략대로 잘 따라오시면 될 것 같고 오늘 RN2 테크놀로지까지 세 종목을 내일이 되면 편입이 되고 내일 추가 수익이 나올 수 있도록 기대해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특징 종목에 대한 매수 방법에 대해서 영상을 찍어서 올려놓았기 때문에 지나간 종목에 대해서 자꾸 여러분들이 질문을 하지 마시고 교육 동영상을 보시면서 최대한 본인의 실력을 키워 나가셔야 됩니다. 자, 그리고 플래티넘 회원님들에게는 90%에서 100%에 가까운 단타 매매 비법 영상을 올려놨습니다. 8월 1일 이후에 멤버십 회원님들 모두에게 일단 공개를 해드릴 예정이니까 기존의 멤버십 회원님들은 너무 조급하게
생각을 하지 마시고 다음 달까지 조금 기다렸다가 그 영상을 보시고 장 초반뿐만이 아니라 장중에도 매매할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영상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줄 댓글까지 부탁드리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